철저하게 저평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에 붙잡고 계셔야 된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그쪽 관련 섹터들이에요. 미국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는 맞아요. 기업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웅달 책방 두 번째 출연인데요. 저번에 왔을 때 제가 두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왜 두산이 이제 이렇게 지금 7월 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산 2030년까지 보유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익률은 저는 한 10배 이상을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산으로 인생 역전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출연하셨을 때 한 20여 원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네. 좀 투자 금액, 좀 금액의 변화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금액을 좀 줄였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다행히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서 이제 두산이 이제 7월 저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신용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신용을 줄였어요. 신용을 줄이고 현재 이제 저는 이제 두산 우선주에 22억 정도를 제가 거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우선주 거기 하나에만 22억이요? 네. 대박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본주 대비 지금 우선주가 이제 좀 가치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찬바람이 부는 시즌이 오면 또 배당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12월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배당의 시즌이 오니까 또 우선주,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가 또 유리하고요. 네. 본주랑 우선주랑 갭이 어느 정도 돼요? 절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평균 본주랑 우선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우선주가 저렴하고요. 네. 보통 LG화학이나 다른 기타 우선주도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우선주가 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본주로 지금 수급이 쏠린 상황에서 우선주가 지금 과하게 지금 갭이 지금 벌어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본주에서 전량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 우선주로 지금 갈아탄 상태입니다. 갈아타셨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오셨을 때 또 SK랑 또 몇 종목 더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두산과 SK 두 종목을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둘 주식 중에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서 두산이 이제 맞았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초반에 빨리 이거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빨리 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 이제 투자 노하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두산에 제 생각이 맞아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선주에 지금 금액을 옮긴 상태입니다. 그때 출연하신 이후로 30%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30%가 며칠에 걸쳐서 오른 거예요? 85,000원에서 8월 1일 한 23% 정도 하루 만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두산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실적이 잘 나왔고 또 두산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이제 공급한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엔비디아, 지금 최근 엔비디아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엔비디아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대단한데 삼성전자도 6%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PCB 소재를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에서 PCB를 제조할 때 이제 두산전자의 그 PCB 원 소재를 이제 받아서 이제 PCB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특히 AI 서버 이제 증축이 엄청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칩을 달라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돈을 싸들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또 하이닉스에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당신들 좀
급하다 이게 이거 빨리 만들어야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지금 HBM 이거 만들려면 우리 이만큼의 돈을 줘야 된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돈을 확보가 되니까 그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한테도 그 정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증축해라. 네. 사람을 더 뽑고 시설을 더 돌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수혜를 보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그 TSMC가 이걸 다 충족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게 주식이 그렇게 딱 오를 때 내 아이디어가 맞았으니까 SK를 팔고 일로 다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이게 보통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오르면 팔고 이거를 물타기나 안 오른 거를 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거를 제가 아는 고수님들은 불타기의 규제예요. 불타기. 네. 왜 불타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만약 그 아이디어가 맞으면 이제 남들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이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다가 내 아이디어가 맞았다면 그게 뭘로 나올까요? 주가 상승. 주가 상승 나오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럼 내 아이디어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아이디어 맞았고 내 목표 주가가 저 위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럼 빨리 여기 더 실어야 되는 거죠. 여기. 네.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빨리 넣어야 되는데 늦게 넣으면 또 이제 고점이 물릴 수도 있는. 그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시죠. 주가가 낮을 때는 관심이 맞아요. 없다가 높으면은 그제서야 이 회사 너무 좋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는 그렇게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한님이 보실 때는 처음에 애초에 주식을 택하는 게 10배를 보는 거니까 처음에 뭐 몇십 프로가 오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빨리 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회사의 가치를 내가 계산할 줄 알고 내가 생각할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두산을 내가 50만 원을 보는데 현재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10만 원에서 이게 11만 원 갔다고 이제 그게 많이 오른 건가요? 그렇죠. 내 목표가는 50만 원인데. 맞아요. 근데 이 회사에 수급이 붙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50만 원을 향해서 가겠구나. 그럼 그때 초반에 빨리 더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선 주식시장 전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저는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장을 볼 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존 바이든의 정책을 뒤집고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그 전기차 정책을 이제 그걸 뒤집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연일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로는 지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가 꼭 당선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은 없지만 그 하나로서 이제 큰 이제 리스크가 현실화가 당장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이제 그게 생기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과 거의 용호상박 하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장밋빛 미래 2030년 경우에 이제 전기차 점유율 50%의 미래를 지금 그걸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당장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 그게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제 리스크가 이제 생긴 거죠. 지금 좀 지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철저하게 종목 장세고 철저하게 저평가 받고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에 붙잡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바이든의 IRA 나온 다음부터 확 들어갔는데 어쩌면 진짜 내년에 그 대통령이 바뀐다는 거는 진짜 큰 변수겠네요. 바이든이 재선되는 게 확실해야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수급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진짜 틀어지면 막 진짜 연기가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트럼프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으로 인해서 거의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IRA 수혜주 위주로 거기 수급이 쏠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이제 그게 그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로 눌려있던 섹터들 중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지 않습니까? 보수죠. 네. 그럼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존 석유화학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무탄소로 가려고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석유화학을 하면서. 석유화학에서 이제 중요한 게 화석 연료를 떼면서 이제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CCUS라고. 맞아요. 예. 그럼 이제 그 기술에 아마 투자를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탄소 포집 기술에 이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요. 네. 원전은 이제 기존 전력원 중에서 이제 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살리면서 가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막 내년에 또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은 소비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랑 상관없고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써서 하려고 하는 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IRA와 관련된 기업들이죠. 미국의 인프라를 다 바꾸는 거죠. 저는 이제 두산이 이제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직 원자력은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아마 내년부터 이제 원전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그때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B2C 아니고 인프라 쪽으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미국에서 예산을 쓰는 건 인프라 투자에 집중이 돼 있어요. 배터리, 맞아요.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아니죠. 이거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민간 소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정해진 거고 네. 약간 이제 미중 패권 이런 거랑도 결과돼서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정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들겠죠.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그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산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그쪽 관련 섹터들이에요. 미국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는 맞아요. 기업들. 네. 와,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이거를 왜 인프라 주식들이 좋은지 그런 거 좋더라고요. 저도 볼 때. 네. 근데 보통은 텐베거 막 이러면은 B2C 기업을 집중으로 봐야 된다. 뭐 메타나 빅테크들도 다 거의 다 B2C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어떤 맥락인지 지금은 약간 되게 판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B2C 중에서 좋은 섹터는 엔터라고 봐요. 엔터주. 지금 엔터 많이 빠졌는데. 그거 빼고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이 드는 기업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뭐 한 군데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전 계속 고르거든요. 네. 그만큼 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장이 좋다는 거고요. 네. 투자할 기업이 많다 지금.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에 네.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제가 믿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웅이님이 이제 조선시대 때 막 벼슬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어느 날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럼 이제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믿고 내가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그렇죠. 네. 지금도 똑같은 거죠. 네. 그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을 내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두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세히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선 2차 전지랑 반도체 여기 2차 전지를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괜찮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그 중장기가 도대체 기간을 언제? 얼마나 참으시냐. 예. 배터리 아저씨가 뭐 3년 보면 뭐 오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 말이 쉽지 그 3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좀 그러신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리스크가 이제 트럼프 같은 리스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데 앞으로 좋아진 게 확실한 저는 그런 걸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뭐 포스코나 이게 뭐 10배 가려고 하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뭐 2배, 3배는 갈 수 있다 해도 그런 면도 있는 거고. 제가 2차 전지 투자를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나요? 저도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를 투자를 했었다고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걸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제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거든요. 50% 네. 수익이면 훌륭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불킥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정말 좋은 교훈이 됐다는 대신에. 네. 왜냐하면 이런 큰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이 잔파도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이 회사가 큰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이 꺾이는 걸 내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다시 에코프로 그렇지 않죠. 앞으로 에코프로처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내가 발굴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2023년에 에코프로는 두산이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안 돼요. 두산이 반도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엮어서 네. 그냥 최선이 그냥 두산이군요. 네.